안녕하십니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서전 쓰기를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자서전 쓰기 전문 강사 민경호입니다. 은퇴 후 이것만은 꼭 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아마 내가 자서전을 쓴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보실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 수강하신 많은 분들 역시 그런 생각을 하셨고요. 지금도 전국의 많은 곳에서 자서전 쓰기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자서전을 쓰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서전 쓰기를 공부하시는 많은 수강생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보통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인도 아니고 VIP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비슷한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본인이 살아오신 그 인생 역정을 기록하고 싶어서 자서전 쓰기 강의를 수강하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결과물까지 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서전을 왜 써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 또 내가 하고 싶긴 하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소크라테스 있죠? 검토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뭔가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죠. 그 말과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되는 인생이 있다면 검토되지 않는 인생도 있겠죠. 인생을 검토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검토한다는 것이냐? 우리가 살아온 전체 삶을 한번 점검해 본다는 뜻이죠. 점검을 통해서 의미도 찾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한번 비교,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남은 날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나드 쇼, 아일랜드의 극작가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묘비에 묘비명이 새겨져 있는데 그 말이 뭐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문구입니다. 자,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면 뭐 굉장히 열심히 살았겠죠. 후회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단 말이죠. 내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이 말을 써주시오. 왜 허무를 나타내는 허무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진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도 끝에 가서 죽을 때에 대해서는 이런 후회들을 한다는 것이죠.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 C이다. birth, death, choice.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다. 작은 선택이라면 뭐 사소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걸어갈 것이냐,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이냐, 승용차를 탈 것이냐, 버스를 탈 것이냐, 기차를 탈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하는 선택. 이건 아주 작은 선택이 되겠고 또 아주 거대한 선택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결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까? 했을 때 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 인생의 분기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큰 결정들도 모두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로마 16대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명상록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죠.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에 빠지고 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시면 자기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 나의 마음, 내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어찌 보면 정체성 같은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냐? 이 길이 맞는 길이냐?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니냐? 이러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아니냐라고 점검해 보는 것. 순간순간 계속 매 순간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에게 관심을 갖는 건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지 않냐. 남의 인생사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연구해 가면서 성찰해 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눈물 젖은 빵이라면 무슨 뜻일까요? 밥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눈물이 흐른다. 아, 인생이 아주 처참한 좌절스러운 계곡을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한계점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인생의 그 쓰디쓴 맛을 보면서 이런 게 바로 인생이라구나 라고 느끼고 생각하죠.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뭔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결국 인생에 대한 통찰 그리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괴테가 말을 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자서전을 써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굳이 필요할까요? 자서전을 쓴다는 게?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가치로 남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고 그것을 스토리화 시켜서 글로 엮어 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자서전 쓰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기록물을 남긴다. 이것은 자기 자녀에게 내가 쓴 자서전을 넘겨줬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서전을 책으로 만든다면 그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누구에게 주겠죠. 지인들에게도 주고 자기 자녀에게도 주겠죠. 그런데 자녀에게 주면 그걸 우리 부모님이 쓴 것이니까 아주 열심히 읽어야겠다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기 같은 반항기에 접어든 자녀들인 경우에는 또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이 자서전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먼 훗날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자녀에게는 큰 기록물, 엄청나게 소중한 기록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을 발견한다. 자서전을 쓰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나에 대해서 성찰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것을 쓰게 되면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서전이 써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자아에 대해서 발견하는 기회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자서전을 쓰면 좋겠다. 주관을 가지고 내 인생 철학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자서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명예를 위해서도 쓰겠죠. 이번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성장이라는 자서전을 쓴 러셀 베이커가 있습니다. 1925년생이고요. 언론인입니다.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이 책 성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기에
내용이 좋기에 상까지 받았느냐? 이 사람이 결코 그렇게 뭐 위대하거나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언론인 중에 한 사람인데 본인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조곤조곤 써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글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상까지 받게 된 거죠. 자, 이 사람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왜 이 성장이란 자서전을 소개하게 됐냐면 그 문구 중에 방금 제가 제시했던 자서전을 왜 쓰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중에 아들 녀석이 내 앞에 성적표를 내밀었다. 사춘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들과의 식사 장면에서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여다보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내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목을 가다듬으며 막 훈계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애가 체념했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엔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난 그 애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 반항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난 언젠가 내 아이들도 그걸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얘기를 들려줄 수 없을 때가 오면 그제서야 아이들은 내 어머니의 어릴 적 그리고 내 어릴 적의 세상에 대해 그리고 어머니와 나 두 골동품이 함께 지나온 낯선 시간들에 대해 알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자식이 궁금해질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마 30을 지나서 40, 50 정도 됐을 때, 중년 정도가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 어려운 세상이구나. 힘들고 고행길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사셨지? 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무덤덤했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참 세상이란 게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 텐데 그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철이 완전히 든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벌써 돌아가셨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물어볼 데가 없죠.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서전을 써서 자식에게 남겨줬다면 그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교훈, 자녀에게 전달되는 그 교훈이 바로 이 자서전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했던 도서관, 강남도서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강의를 진행했던 곳인데 결과물도 아주 풍족하게 제대로 잘 나왔고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강사로서도 보람을 느꼈고 훌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만든 책이 바로 이것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권이죠. 1권과 2권입니다. 총 22분이 글을 써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구 이름이 나와 있고요. 이 책에는 지금 11명의 수강생이 쓰신 글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11명의 수강생들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보여드린 책 만들기 바로 전해 강남도서관에서 같은 곳에서 만든 책인데요. 역시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글을 내셔서 이렇게 합본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1권과 2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평생교육학습관, 수원에 있는 평생교육학습관인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글을 내셨죠. 합본을 해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은평 뉴타운 도서관에서도 책을 만들었고요. 물론 제가 여기에 출강해서 과정을 진행했죠. 보통은
10주, 짧게는 10주, 10회기, 길게는 20회기까지 갑니다. 강남에서는 20회기까지 갔고요. 여기는 판교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좀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수강생으로 등록하셔서 공부하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있는 기관인데요. 남산골 창작소라는 곳이고요. 제가 출강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내신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도 인근 지역에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그곳에서 진행하는 자서전 쓰기가 있을 겁니다. 없다면 신청을 하셔도 되겠고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그러면 저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좋은 프로그램에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리즈로 계속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